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하게 굳는 느낌. 몇 걸음만 걸었는데 딱 하고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경험 있으신가요? 점심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배가 꽉 찬 듯하고 위에서 약간 역류하는 느낌이 불편하신가요? 시장에 간 중에 뭐 사야 하지 하고 갑자기 잊어버리거나 휴대폰을 어디 뒀는지 한참 뒤에야 찾은 적 있으신가요? 이런 느낌이 익숙하다면 아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성급히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의 몸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놓칠 뿐입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위가 역류하고 기억력이 살짝 떨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체내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만성 저등급 염증 로그레이드 인플레이메이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이 오래 지속되면 관절, 혈관, 소화기계, 심지어 뇌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다행히도 좋은 소식은 올바르게 이해하고 조정하면 이 상황을 늦추거나 심지어 일부는 되돌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흔히 제대로 먹는 게 약이고 잘못 먹는 게 독이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황이 매우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간을 보호하며 피부를 아름답게 하고 하지만 잘못 조합하면 효과가 거의 없거나 심지어 위가 더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아침 강황 라떼를 마시고 강황을 샐러드에 넣고 강황 커리를 가족을 위해 요리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강황이 식사와 환경이 맞지 않게 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났던 몇몇 한국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마치 당신처럼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단 한 가지 작은 디테일 때문에 기대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국인으로서 친근하게 나누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댓글, 좋아요 눌러주셔서 제가 어떤 주제를 더 다뤘으면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구체적인 안내 자료를 받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1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바로 당신이 주방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상세한 실천 버전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철호라고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30년 이상 진료해온 전문의입니다. 오랜 임상 경험 동안 수백 명의 환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강황을 정말 열심히 먹고 있는데 왜 관절이 여전히 아프고 배가 더부룩하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걸까요? 그중 한 분이 58세의 이동철 아저씨입니다. 골프를 좋아하고 자신이 건강하게 먹는다고 늘 자신했던 분이에요. 매일 아침 강황 라떼 한 잔을 만들어 먹고 강황 분말까지 챙겨 먹고 수입된 강황 뿌리까지 샀지만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무릎이 살짝 붓고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66세의 박영자 아주머니입니다. 오랫동안 가사일을 해오며 늘 가족의 식사를 직접 챙기던 분이죠. 샐러드에 강황 뿌리고 때로는 미역국에도 강황을 넣어 노화 방지로 챙겼는데 최근 들어 점심 식사 후 위가 뜨겁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물었어요. 동철 씨, 아침에 강황을 무엇과 같이 드시나요? 영자 씨, 강황을 어떤 요리에 넣으시나요? 그 강황이 효과 없는 이유 대답이 문제의 핵심을 알려줬습니다. 두 분 모두 강황 속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 쿠큐민의 흡수를 저하시킬 수 있는 음식과 무심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강황 자체는 매우 좋지만 커큐민은 물에 잘 녹지 않고 산성 환경이나 간을 통과할 때 분해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잘못 쓰면 당신이 먹은 강황의 1%도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철 씨는 아침마다 강황 분말을 탈지 분유 저지방 분유와 함께 여기에 약간의 크림과 설탕을 넣어 마셨다고 해요. 영자 씨는 샐러드에 강황을 뿌리고 그 위에 슈퍼마켓에서 산 이미 볶은 참깨 소스를 뿌려 드셨죠.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바로 이 조합이 강황을 위 속에 잠금시켜버리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강황을 먹는 것뿐 아니라 어떤 친구와 함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치 김치 담글 때 소금 비율이나 발효 온도가 맞지 않으면 김치가 식거나 상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황이 약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맥락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간단한 도표를 그려 보여줬어요. 왼쪽 칸에는 강황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3가지. 오른쪽 칸에는 강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3가지. 다음 파트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할 건데 오늘은 우선 그 3가지 문제 친구가 무엇인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산업화된 유제품. 많은 사람들이 강황 라떼에 쓰는 슬라이스 치즈, 크림 분유, 연유 혹은 맛을 낸 달콤한 우유 그 속에 단백질과 첨가물들이 커큐민과 결합해 흡수를 저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식초에 절이거나 신맛이 강한 소수류. 왜냐하면 산성 환경이 커큐민을 빨리 분해하고 동시에 위를 민감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정제된 설탕이 많이 든 식품들 예컨대 달달한 빵 아침 식사용 시리얼 설탕이 든 음료 이들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강황으로 염증을 억제하려는 모든 노력을 무력화해 버립니다. 제가 이 설명을 마치자 동철 씨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그럼 제가 제 강황을 제가 해체한 셈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괜찮다. 단지 몇 가지 작은 디테일만 바꾸면 명백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동철 씨에게는 무설탕 아몬드 밀크로 바꾸고 크림과 설탕을 빼고 약간의 흑후추와 올리브유 몇 방울만 더 할 것을 권했어요. 영자 씨에게는 샐러드에 식초를 줄이고 대신 신선한 레몬즙과 약간의 생꿀을 넣어 부드럽게 맛을 내고 커큐민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웃으면서 쉽게 들리는데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라고 하셨죠.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때때로 우리는 건강을 위해 정말 정성스럽게 노력하지만 단지 작은 지식의 한 조각이 빠졌을 뿐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건강을 사랑하는 어느 누구라도 강황을 정말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약 없이도 단지 매일 식사에서 몇 가지 작은 변화를 통해요. 다음 파트에서는 왜 그 세 그룹의 식품들이 강황의 효과를 떨어뜨리는지 그리고 커큐민의 효과를 최고로 끌어올려줄 3가지 좋은 친구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여정을 함께 가봅시다. 왜냐면 당신이 강황과 식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순간 매일 아침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소화가 더 가벼워지고 관절도 더 유연해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어쩌면 몇 주 후에는 당신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깨달을지도 몰라요. 더 가벼워지고 더 건강해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맑고 또렷해진 자신을요. 그날 진료가 끝나고 이동철 씨와 박영자 아주머니가 병원을 떠난 뒤에도 저는 자리에 앉아 몇 줄의 메모를 덧붙였습니다. 사실 강황 이야기는 그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강황을 잘못 사용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커큐민 흡수를 방해하는 3가지 음식 젊은 세대는 강황 디톡스라는 유행을 따라하고 어르신들은 강황이 간에도 좋고 관절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다고 믿었습니다. 강황은 분명 좋은 식품이지만 그 효과는 기전과 맥락을 이해할 때만 제대로 발휘됩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증은 매우 강력한 항염 항산화 물질입니다. 체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며 연골 위점막 혈관벽 같은 조직을 안정시켜줍니다. 하지만 커큐민의 가장 큰 약점은 물에 잘 녹지 않고 흡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강황을 섭취해도 대부분의 커큐민은 장과 간에서 분해되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 도와주는 친구가 없다면 몸에 흡수되는 양은 극히 적습니다. 저는 늘 강황을 고운 금가루에 비유합니다. 강과 가는 관문소가 많은 도로 같아요. 올바른 경로로 가지 않으면 그 금가루는 중간에서 모두 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먹는 시기, 조합, 함께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 때문에 강황을 오래 먹어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예를 들어 동철 씨는 아침마다 강황 라떼를 마시는데 항상 버터 바른 빵이나 달콤한 케이크를 곁들였습니다. 영자 씨는 사과 식초와 레몬즙을 섞은 디톡스 워터에 강황 가루를 타서 마셨습니다.
겉보기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커큐민을 망치는 조합입니다. 당황이 강한 산성 환경 식초 진한 레몬즙 등을 만나면 커큐민 구조가 손상되고 정제당을 함께 섭취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염증 반응이 오히려 증가합니다. 여기에 마가린이나 튀김기름 같은 나쁜 지방까지 더해지면 소화기관이 과부하 상태가 되고 커큐민 흡수율은 더 떨어집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62세의 최정숙 씨 식단 일기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벼운 관절염이 있었지만 강황 섭취를 꾸준히 하는 분이었죠. 아침엔 강황 우유, 점심엔 참깨 소스 샐러드, 저녁엔 귀리빵에 강황을 넣어 먹었지만 여전히 관절 통증과 복부 팽만을 호소했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보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당분 식초, 가공식품이 많다는 것 저는 설명했습니다. 강황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세 가지가 커큐민의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첫째, 유제품과 가공식품입니다. 천연우유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당분, 트랜스 지방, 안정제가 들어간 가공유나 크리머, 연유는 단백질이 커큐민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합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부룩함과 가스가 생겨 다른 영양소 흡수도 어렵습니다. 둘째, 강한 산성 식초나 초산 소수류입니다. 공업적으로 만든 식초는 산도가 높아 커큐민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물론 모든 신맛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연 발효 김치의 젖산 발효는 약한 산성 환경을 만들어 유익균이 커큐민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러나 샐러드 드레싱의 식초나 사과 식초를 진하게 섞는 경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셋째, 정제당과 흰 밀가루입니다. 이것은 항염의 최대입니다. 케이크, 시리얼,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먹고 강황을 마시면 인슐린 분비가 과도해지고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갑니다. 그 결과 강황이 염증을 줄이려 해도 역방향 힘에 밀려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강황을 먹어도 관절이 여전히 아프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몸은 지금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상태니까요. 이 부분에서 동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저는 강황을 잘 먹은 게 아니라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군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아직 기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간단한 처방을 제안했습니다. 아침에는 강황 라떼 대신 무설탕, 아몬드 밀크, 케이크 대신 바나나 한 개나 호두 몇 달, 라떼에는 후추 한 꼬집을 넣을 것. 이건 큰 변화가 아니라 방향을 제대로 잡는 거예요. 영자 씨에게는 식초가 강한 샐러드 대신 올리브 오일, 생몬즙, 생꿀로 드레싱을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데도 전혀 몰랐네요. 맞습니다. 건강은 비싼 음식이나 복잡한 레시피에 있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힘에 있습니다. 저는 또 강조했습니다. 당황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항염 생활 습관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요. 규칙적인 수면,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분, 당분과 나쁜 지방 줄이기 토대입니다. 강황은 그 위를 완성하는 황금 조각일 뿐입니다. 한국 전통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가 편해야 백지복이다. 소화기관이 필요하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황을 쓸 때는 위가 편안한 상태에서 드세요. 너무 공복일 때는 피하고 신맛 음식과는 함께 먹지 말고 가능하면 강황의 효과를 높이는 세 가지 조합 좋은 지방을 약간 곁들이세요. 이 부분은 다음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직 결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주 시도하다 효과가 없다고 멈춥니다. 하지만 항염은 축적의 과정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과 같죠. 오늘 심고 내일 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강황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몸은 당신의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한 달 후 동철 씨는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었고 잠도 훨씬 잘 자요. 영자 씨도 말했습니다. 속이 편하고 식사 후 답답함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수없이 봐온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당황을 올바른 식사, 올바른 동반자와 함께할 때 몸은 스스로 감사로 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황의 새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후추, 좋은 지방, 그리고 생꿀 위 이 세 가지는 평범한 한 스푼의 강황을 자연의 명약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늘 당신의 식탁을 잠깐 돌아보세요. 아침에 라떼, 점심에 샐러드, 저녁에 디저트, 그 안에 혹시 강황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들어있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부터 방향을 조금만 바꿔도 몸은 금세 그 변화를 느낄 겁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하고 따뜻한 변화. 그때부터 강황은 당신을 위해 천천히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히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강황이 최대한 효과를 내는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이동철 씨와 박영자 아주머니 모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이 강황을 힘들게 하는 존재라면 커큐민의 작용을 몇 배로 끌어올려주는 새 친구도 있습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옆에 맞는 조력자만 있으면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강황도 똑같습니다. 올바른 동반자와 함께라면 항염세포 보호 전신 건강 개선 능력을 제대로 펼치죠. 이 서다. 저는 전날 그려둔 도표를 다시 펴놓고 맞은편에 동그라미 3개를 더 그렸습니다. 여기가 바로 강황의 새 좋은 친구예요. 후추, 검은 우추, 좋은 지방, 생꿀. 영자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으셨어요. 후추는 매일 쓰는데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나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게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친구입니다. 검은 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작은 분자가 몸이 커큐민을 다루는 방식 자체를 바꿔줍니다. 보통 강황을 먹으면 커큐민의 극히 일부분만 혈액으로 흡수되고 나머지는 간에서 대사되거나 배출됩니다. 피페린은 이 과정을 느리게 만들어 커큐민이 몸 안에 더 오래 머물며 작용하도록 돕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피페린을 함께 쓰면 커큐민 흡수가 수십 배까지 넣을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각간 후추 한 꼬집이면 강황이 피를 타고 제대로 흘러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는데 충분합니다. 아침에 제가 자주 만드는 방법을 동철 씨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따뜻한 골든 밀크 한 잔 무설탕 아몬드 우유, 250ml의 강황가루 1, 이 작은 술, 검은 후추 한 꼬집을 넣어 고루 저어 마시는 거죠. 후추 향이 살짝 올라오지만 맵지 않고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동철 씨가 웃으며 말했죠. 결국 후추 한 꼬집이 없어서 몇 달 동안 강황을 괜히 먹은 셈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두 번째 친구는 건강한 지방입니다. 커큐민은 지용성이라 좋은 기름과 함께해야 장벽을 쉽게 넘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물이나 탈지와 함께 마시면 커큐민 대부분이 기를 잃고 흡수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황을 좋은 지방과 짝지라고 권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 같은 기름이나 연어, 아보카도, 호두, 치아시드처럼 좋은 지방이 풍부한 식재료와 함께 드세요. 영자 아주머니께는 조리법을 살짝 바꾸는 팁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달걀 볶음을 할 때 올리브 오일 작은 술에 강황가루 1, 이 작은 술, 후추 한 꼬집을 넣어보세요. 노랗게 빛나는 달걀에서 은은한 향이 올라오고 맛은 담백한데 조합은 완벽합니다. 강황, 후추, 좋은 지방.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강황을 따로 타마실 필요가 없네요. 조리만 제대로 하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핵심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흡수하도록 제 방식으로 먹는 겁니다. 한식 부엌에는 커큐민의 운반차가 될 재료가 정말 많습니다. 올리브 오일, 카놀라유, 포도씨유, 고등어, 연어, 달걀, 아보카도, 각종 견과류 등등. 저는 다른 환자 정미숙 7일 강황 루틴 실천법 쉽게 채소 로스팅을 알려드렸습니다. 단호박, 고구마, 당근을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 강황가루에 버무려 190도에서 노릇하게 구우면 보기에도 예쁘고 관절에 좋은 한 접시가 완성됩니다. 3주 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하셨어요.
놀랍지 않았습니다. 몸이 강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니까요. 세 번째 친구는 생꿀안입니다. 한국에서는 생강차나 레몬차에 꿀을 넣어 마시는 분이 많지만 고온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꿀에는 효소와 폴리페롤 같은 자연 항산화 성분이 더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강황과 함께 쓰면 맛을 부드럽게 해줄 뿐 아니라 위점막을 진정시켜 특히 역류가 작거나 소화가 예민한 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자주 권하는 방법은 강황가루일 이자은 술 버어지 생꿀 일자은 술을 되직하게 섞어 식후에 천천히 녹여 먹는 것이에요. 가벼운 인후 염증 완화 소화 보조, 면역력 보탬에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물론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아주 소량 티스푼 1만 사용하고 주치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생꿀도 결국 당이기 때문이죠. 다만 정제 설탕과 달리 적정량을 올바르게 쓰면 염증을 키우지 않는 유익한 단맛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후추 건강한 지방, 생꿀, 새 친구를 함께 쓰면 강황은 말 그대로 자연의 처방이 됩니다. 비싼 커큐민 캡슐도 복잡한 레시피도 필요 없습니다. 아침엔 후추와 좋은 기름이 들어간 따뜻한 강황 우유 한 잔. 식사마다 채소, 달걀, 생선의 강황과 후추를 살짝 가끔 저녁 식사 후 생꿀 플러스 강황 한 티스푼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설명을 다 듣고 난 뒤 동철 씨가 말했습니다. 듣고 보니 쉽긴 한데 까먹을까 봐 걱정이네요. 제가 웃으며 답했죠.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33 공식만 기억하세요. 피해야 할 3가지 가공 유제품, 강한 식초 절림 소스, 정제당, 더해야 할 3가지 검은 우추, 좋은 지방, 생꿀. 이걸로 끝입니다. 동철 씨가 걸었습니다. 33이면 골프 규칙 외우는 것보다 쉽네요. 한 달 적용해 보시고 느낌을 기록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동철 씨는 속이 편하고 아침에 무릎이 덜 뻣뻣해요. 눈도 맑아진 느낌입니다라고 했고 영자 아주머니는 드레싱을 바꾸니 맛있게 먹고도 더부룩함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매일 강황 플러스, 후추 플러스, 올리브 오일 플러스 생꿀을 챙겨요. 몸이 정말 가벼워졌어요라고 하셨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늘 바라던 이해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의학은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식탁 위에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재료를 올바르게 배열하기만 하면 됩니다. 강황, 후추, 기름, 꿀, 한국 가정 부엌에 이미 있는 것들이죠. 약도 값비싼 건강보조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이해와 꾸준함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당신의 식사를 떠올리고 계실 거예요. 내일 아침 연유든 커피 대신 따뜻한 아몬드 우유에 강황 후추 올리브 오일 한 방울. 점심 샐러드는 강한 식초 없이 올리브 오일 플러스 레몬즙 플러스 살짝의 생꿀. 저녁에는 달걀이나 구운 생선의 강황과 후추를 톡톡. 이것만으로 하루 전체가 한염 루틴이 됩니다. 관절의 피로를 낮추고 위를 편안하게 도와주는 자연스러운 코스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곧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어 쉽게 따라하는 7일 코스와 지속하는 요령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 공식을 정확히 실천한 분들의 실제 결과도 들려드릴게요. 단지 건강해진 것을 넘어 이렇다고 생각했던 에너지와 맑은 집중력을 되찾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날 상담이 끝날 무렵 이동철 씨와 박영자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안도와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제 이해하셨죠? 강황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좋은 친구라는 거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몸은 복잡한 걸 원하지 않아요. 단지 먹는 방법과 조합을 이해하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습니다. 롤을 나 수백 명의 환자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7일 강황 친구 되기 프로그램. 몸이 무리 없이 꾸준함이 만든 변화와 노인 건강 회복 강황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일주일 루틴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딱 7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배가 가볍고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잠이 깊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은 제가 보통 권하는 7일 루틴입니다. 1일차 아침 루틴 바꾸기. 커피 믹스 대신 골든 밀크 1잔, 무설탕 아몬드 밀크나 오트 밀크 250ml. 강황가루 1, 이 작은 술, 후추 한 꼬집, 올리브 오일 몇 방울 뜨겁지 않게 따뜻한 온도로 드세요. 부드럽게 내려가는 따뜻함이 위를 편하게 하고 몸을 느긋하게 풀어줍니다. 이 1차 정제당 끊기 단맛을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케이크, 시리얼 대신 신선한 과일을 드세요. 단맛이 필요할 땐 생꿀 1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꿀은 위를 진정시켜주고 특히 속림이 잦은 분께 좋습니다. 3일차 산성 음식 조절 샐러드에 쓰던 식초 드레싱을 바꿔보세요. 올리브 오일 더하기 신선한 레몬즙 더하기 소금 약간 더하기 후추 더하기 생꿀 한 방울 자연스러운 새콤함은 유지하면서도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커큐민을 안정화시켜줍니다. 4일차 좋은 지방 추가하기. 점심이나 저녁에 연어, 고등어, 아보카도, 호두 같은 좋은 지방을 넣으세요. 커큐민은 지용성이라 좋은 기름이 있어야 흡수됩니다. 요리할 때 올리브 오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커큐민을 몸 안으로 실어주는 다이니까요. 5일차 한식 속 강황. 비빔밥에 강황한 꼬집. 두부찌개에 살짝 후추도 톡톡. 노란빛이 음식의 생기를 더하고 항산화 효과를 높입니다. 단, 조리 후 너무 뜨거울 때 넣지 말고 식힌 뒤 섞어야 커큐민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6일차 황금 티스푼 만들기. 저녁 식사 후 강황 1, 이 작은 술, 덕꿀, 일자 근수를 섞어 천천히 녹여 먹기. 예로부터 한국 어르신들은 이렇게 목을 부드럽게 하고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썼습니다. 당뇨가 있다면 살짝 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7일차 몸의 반응 기록하기. 이제 느껴보세요. 식사 후 더부룩함이 줄고 무릎이 덜 뻣뻣하며 아침이 한결 상쾌하지 않나요? 이건 즉각적인 효과가 아니라 몸이 염증을 줄이고 균형을 되찾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7일이 지난 후에는 제가 강조한 33공식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피해야 할 3가지. 가공유 제품, 강한 식초 절림, 정제당, 함께 해야 할 3가지, 후추, 좋은 지방, 생꿀비 이 원칙만 기억하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합니다. 실천한 환자들은 분명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동철 씨는 예전처럼 잘못된 라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죠. 이제는 날이 추워도 관절약이 필요 없어요. 아침에 골든 밀크 1잔이면 충분합니다. 영자 아주머니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찌개색이 예뻐요래요. 저도 이제 위가 편하고 너무 속쓰림도 없어졌어요. 그 말들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의학은 병원 안에만 있지 않다. 대부분의 치료는 식탁 위에서 시작된다. 강황, 후추, 기름, 꿀 모두 한국 가정에 부엌에 이미 있는 재료들입니다. 비싼 약도 복잡한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단지 이해와 꾸준함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몸이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공식은 없습니다. 체질, 나이, 습관이 다르니깐요. 몸의 신호를 들어보세요. 속이 더부룩하면 강황을 줄이고 편안하면 조금 늘리면 됩니다. 그건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마치 김치발처럼요. 시간을 정확히 재는 게 아니라 향과 색과 맛으로 익은 순간을 느끼는 것,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한 번은 한 할머니가 다시 오셔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저녁마다 피곤하지 않아요. 몸이 훨씬 가벼워요. 무엇을 바꾸셨냐고 묻자. 이렇게 웃으며 답하셨죠. 아침엔 강황에 후추 올리브 오일, 점심엔 강황 구운 채소, 저녁엔 강황꿀 1숟가락, 그게 다예요. 근데 몸이 달라요? 그때 저는 다시 느꼈습니다. 진짜 의학은 거창하지 않다. 지속 가능한 건강은 아주 단순한 습관에서 시작된다. 강황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당신은 단지 관절 위 피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몸의 균형 호미스테스 자체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몸은 염증이 줄고 소화가 좋아지고 기억력이 선명해지고 수면이 깊어집니다. 그 모든 변화는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해 매일의 반복으로 건강의 뿌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입니다. 화려한 광고나 유행에 흔들리지 말고 진짜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제대로 먹고 충분히 자고 조금씩 움직이며 몸의 리듬을 이해하는 것 강황은 그 여정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후추 좋은 기름 생꿀과 함께요. 저는 김철호 3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진료해온 의학 전문의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더 많은 실생활 건강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7일 강황, 건강, 루틴, 실천 가이드를 받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1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 시작한 작은 실천이 당신의 몸을 더 가볍고 더 건강하고 더 생기 있는 방향으로 바꿔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과 가족이 언제나 평안하고 맛있게 먹고 깊이 잠들며 아침마다 오늘도 건강하다는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시길.